7월의 정화는 혹 하나의 임수가 무거운데 다시 개수가 많이 있으면 반드시 무토로 극지하여야 자연히 부기가 빛나게 된다. 수가 많으면 무토가 가두리를 쳐줘야 되죠. 그래야만 부기가 빛나게 된다 했습니다. 가을에는 왕한 금이 세력을 잡는다. 임계수가 투가 나면 왕한 재가 칠사를 도우니 반드시 무토가 임계수를 극지하여야 한다. 그 무토라는 것은 상관이 제사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을에는 정화 일간이 신약하니 인수인 간목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겁인 병화의 도움을 받아야 신강하다. 신강하려면 병화가 지지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신강하고 용상관하여 제사를 관사를 극지하면 자연히 부기하니 최상격이다. 식신제살입니다. 금수가 강하다 그러면 이제 무토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바로 금 옆에 붙어 있으면 또 효용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식신제살 하기 전에 금생수부터 해버리면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 자리 하나 차이로 굉장히 격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일파 경금이면 제가 신약이면 부옥 빈인이 처가 모든 일을 주관한다. 제다 신약이면 그냥 부옥 빈인 따라오는 말입니다. 혹 임수가 많아서 경금을 설계하고 정임이 화목하여 실사를 인화하면 오히려 부귀하다. 정임 한목해서 목으로 되면 살인상생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말입니다. 다만 간목 인수가 없으면 제살 태과이니 인수가 있어야 부기가 온전하다 했습니다. 만약 경금이 많고 임수가 없으면 화목할 수 없으니 분류하고 그냥 분류라고 했는데 그냥 분주하다 그러면 돼요. 분주하고 하천한 사람이다. 관살의 설기가 없고 비겁의 극제도 없는데 종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교재 이거 있나요? 이해는? 없어요? 없는데. 경금 이렇게 있잖아요. 경금 있으면 재생살 하지만 이 정임 한목 해버리면 오히려 기격이다. 이런 사주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이 없다 그러면 투관하지 않고 지지에 있으면 여기서 재생관해서 관인상생 이렇게는 잘 안 갔다 오잖아요. 천간에 있으면 천간끼리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임 한목해서 이 임수가 또 여기 뭐예요? 인의 한목이잖아요. 그러니 정화가 이 재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 받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월의 정화. 진월. 이게 이렇게 재가 이렇게 투관하려면요 신월이 안 나오더라고요. 월투법, 시두법 해보니까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신이 가면 이제 여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경신을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경금이 투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파 경금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진월이어도 신이 있느냐 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는 토생금에서 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강하고 여기서도 여기는 힘을 좀 빼니까 오히려 지지의 수가 금생수해서 좀 뺍니다. 빼고 수 있으면 진이 또 극합을 합니다. 근데요, 그 토생금이라도 그 진월의 토생금하고 미월의 토생금이 상당히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럼요. 진월은 목만 있고 화하고 금을 거치지 않은 거라 화를 거치지 않은 거라 좀 토생금이 조금 좀 미약하지 않나요?
진어를 얻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습토잖아요. 네. 미올은 조토예요. 네. 조토고 금을 오히려 녹이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 화가 있으면. 그러나 진토는 습토기 때문에 금을 녹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화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토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어설프잖아요. 좀그 계절적으로도. 근데 이 토생금이 조금 그 의미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미토 술토보다 금을 생하는 것은 축진토가 더 좋아요. 습토기 때문에 수기가 있어야만 금을 좀 깨끗하게 다듬기도 하고 생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화기격이 되잖아요. 뭐 을겸 화금격 하잖아요. 을겸금 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인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종역격에도 지인이 있어야만 더 완전하게 진격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미인은 여름을 거쳐서 바로 강하죠. 네. 금기가 더 강하죠. 이미 금이 생하잖아요. 네. 이제 자동으로 생해버리니까 그 다음 계절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중반기만 그것도 하월, 상월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월이 되면 그 절기만 지나면 바로 금계절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이 강하긴 한데 그런 경우는 지지에 수가 하나 있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 자체가 여름이거든요. 그래도 뜨거운 토예요. 속에 불을 품고 있잖아요. 안에 목화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옆에 수가 뭐 좀 식혀준다든가 하면 또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진토가 금을 생하는 건 더 잘해요. 더군다나 만약에 경금이 봄에 가면은 절지잖아요. 절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촉촉한 토가 있으면 이제 생을 잘 받죠. 여기는 토생금해서 금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금생수하고. 그러나 여기는 금생수해서 힘을 일단 여기서 좀 뺍니다. 덜 강하죠, 금기가. 또 여기서는 극합을 하기 때문에 진월이 봄이에요. 봄에 극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생을 덜 한다는 거죠. 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 금기가 조금 더 약하다. 요 네 개의 짜임새가 신이냐 자야냐 따라서 여기는 좀 더 금기가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는 어차피 뭐 결과는 정임한목해서 인해한목해서 화기격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경금이 많고 임수가 없으면 화목할 수 없으니 이런 하천한 사람이 다 있고요. 이제 경금이 많다는 자체가 제다잖아요. 제다 신약이죠. 제다 신약이 종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가난하고 고생한다. 이거는 뭐 어느 제다 신약이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제다 신약에는 굉장히 겁재를 또 유용하게 잘 써요. 겁재가 있어야만 제다 신약을 면할 수가 있죠. 다음 넘어갑니다. 일파 경금인데 한두 개의 인수나 비겁이 있으면 종할 수도 없고 또한 죄를 감당할 수도 없다. 비겁이 제대로 자리를 딱 잡고 죄를 극해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종도 못하게 어설프게 있으면 오히려 더 나쁘다,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모유충하니까 이거는 뭐 그거 내버리고 금이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금생수 해도 이제 제살태가죠. 근데 하나의 인수가 있어서 오히려 종을 못하게 방해하니까 완전히 병이에요, 그죠? 그런데 묘유충하면 꺾어대니까 왜 종을 안 해? 종을 하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걸 쉽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인수가 있어봐야 이게 우리가 애매하고 적응이 안 돼. 그렇죠. 이제 요 자체로는 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목이 있기 때문에 가종인데 여기서 해가 온다거나 묘가 온다거나 하면 이게 합세를 해버려요. 저런 경우 인해 묘 이렇게 오면 얘가 합세를 해버리면 그때 또 발딱 일어나서 얘랑 싸워요. 그러면 완전히 또 일을 그르치게 돼요. 보통 저런 경우에만 정한다고 이렇게 많이 보긴 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요 자체로는 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극거되니까. 그렇지만 가종이다라고 봐야 돼요. 인이 오면 인묘 같이 합세를 하죠. 해묘 합하죠. 묘가 와도 같이 같은 목이라고 같이 또 싸울라 그래요. 싸우려다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 다쳐요. 일주만. 모근이 올 때가 더 오히려 진짜로 더 애매하겠네요. 그럼요. 인수가 오니까 비급이랑 인수가 오면 완전히 난리 나죠. 차라리 천간에 겁재가 하나 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 재를 좀 나눠 가질 수 있어서 크게 해가 없어요. 그런데 정화가 겁재를 병화를 만나잖아요. 종 이렇게 가종사주에서 겁재가 나타났다 그러면 완전히 난리 나더라고요. 뭐 겁재 때문에 이혼도 하게 되고 뭐 굉장히 어려워요. 겁재가 나타났다 내 배우자 자리에서 병신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묘유충하거나 뭐 지지에서 운이 하나 또 들어와서 묘유충을 한다 그러면 이를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여기는 볼게요. 상관생재를 합니다. 상관생재를 하고 여기는 이제 묘미가 있어요. 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목으로 보면 어차피 종은 하지 않을 테고 이렇게 식상이 많다는 것은 장모의 세력이 강하다. 그런 경우는 장모가 득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부족하게 보인다. 재와 장모, 여기가 있네요. 배우자 자리에 식신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도 지금 득세했죠. 그런데다가 식상이 같이 거들어요. 토생금해서 식상.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잘해도 항상 장모한테 배우자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네가 해봐야 그렇지. 하긴 네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뭘 기대 하겠어. 항상 이 사람들 마음속엔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년에 본인이 살이 있잖아요. 살인상생해서 이게 합이니까 살인이 되고 원래는 생이 안 되죠. 근데 합이니까 이렇게 배우자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을 좀 다닐 수 있다. 여기 직장이라도 제대로 다니면 이 사람들의 무시를 좀 피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민이기 때문에 정의만목했네요. 그래서 인수의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가 이렇게 금이 쫙 있으면 힘 못 써요. 그죠? 힘을 못 써도 인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수가 여기는 용신입니다. 천간에 투가 나면 여기 깨지고 토생금해서 여기 바로 깨지죠. 지지 오면 여기서 인신충하고 들어와도 쓸 수는 없겠어요. 쓸 수 없는데 그래도 본인은 인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사단이 나겠네요. 금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천간에 병화가 와서 이 좀 극해줘야 합니다. 하나를 잡아줘야 돼요. 병화가. 병화가 잡아주면 인수가 좀 와도 둘이 나눠 갖기라도 하죠. 안 그러면 이 인수가 깨져요. 위에서 깨지고 아래에서 깨지고 그렇다고 이 인수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난감하죠. 또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경우 이따가 예문도 하나 나옵니다. 자, 제다 신약이니 설령 재물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임수가 투관하여 경금을 설계하는데 천간에 비견인 정화가 나타나서 정임이 화목하면 화살이권으로 자연히 재물이 많고 권세가 높아진다. 이런 경우는 정화가 나타나서 여기네요. 아니면 앞에 임수가 있다든가 할 때 정화가 나타나서 정임 화목 해버리면 여기 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 정화가 있죠. 그러면 임수가 없을 때 임수가 나타나서 정임 화목 해서 인수로 생을 해주면 오히려 그 관사를 좋게 쓸 수 있는 거죠. 관인상생, 살인상생해서. 그래서 화살이권이라고 했어요. 화시킨 살로 나의 권위가 높아진다. 자연히 재물이 많고 권세가 높아진다. 경금이 많으면 용 병정의 극제보다 용 임수의 설기가 마땅하다. 이렇게 많으면요, 이렇게 많은 거는 겁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적당히 있으면 뭐 경신 하나 정도 강하게 있다 이런 경우는 금생수에서 수생목 하면 괜찮죠. 부드럽죠. 관록도 먹을 수 있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